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유럽의 모든 왕국들이 이 코르시카 출신 남자의 그림자 아래 무릎을 꿇었을 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살아있는 신이었다. 그는 20대 후반에 이미 프랑스 국민의 영웅이었고 35세에 스스로 황제에 올랐으며 그의 이름 앞에는 전략가, 정복자, 그리고 신의 대리인이라는 수식어만이 붙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위대한 정복자가 유럽 지도의 경계를 마음대로 긋던 절대 권력자가 두 번이나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하게 대서양 외딴 섬에 갇혀 죽어갔을까요? 오늘 우리는 나폴레옹 신화의 치명적인 균열을 파헤칠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파멸의 세 가지 지점을 추적할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몰락은 외부의 강대한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오직 그의 오만과 집착이 빚어낸 필연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가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이유를 분석합니다. 왕정이 무너지고 혼란과 공포가 유럽을 휩쓸던 그 시절, 프랑스는 내부적으로는 단두대의 공포에 외부적으로는 연합군의 침공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바로 젊은 포병 장교 나폴레옹입니다. 그의 등장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툴롱 전투에서 영국군을 몰아냈고 이탈리아 원정에서 오스트리아의 노련한 장군들을 어린애 다루듯 농락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전략은 기존의 전쟁 공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귀족 장군들과 달리 그는 속도, 집중, 그리고 보병과 포병의 유기적인 결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승리는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 프랑스 혁명력으로 태양의 전투라 불리는 이 전장에서 나폴레옹은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상대로 완벽한 함정을 설계했습니다. 중앙을 비우고 약한 척 유인한 뒤 결정적인 순간에 안개를 뚫고 나타나 적의 심장을 찔러버렸습니다. 이때의 나폴레옹은 무패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승리를 쟁취할 때마다 더 많은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적국의 자존심과 역사를 빼앗아 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정복의 정점에서 그는 자신을 파멸시킬 세 가지 치명적인 착각을 시작합니다.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제패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거슬리는 존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이점과 당시 세계 최강이던 해군력 덕분에 나폴레옹의 칼날이 닿지 않는 유일한 성체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알았습니다. 영국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그의 제국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는 영국 본토 상륙이라는 무모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1805년 이 모든 꿈은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전투는 나폴레옹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는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에게 완전히 괴멸당했습니다. 육지에서는 나폴레옹이 왕이었지만 바다에서는 넬슨이 신이었습니다. 비록 넬슨 자신도 이 전투에서 사망했지만 그 대가로 영국은 앞으로 100년간 세계를 지배할 해상 패권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패배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나폴레옹은 깨달았습니다. 영국을 군사적으로 직접 침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은 나폴레옹을 더욱더 집착하게 만들었고 결국 훗날 파멸을 불러올 경제전쟁이라는 새로운 늪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힘으로 안되면 경제력으로 숨통을 끊겠다고 결심합니다. 1806년 그는 베를린 칙령을 선포하고 대륙 봉쇄령을 발동합니다. 그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유럽 대륙 국가들이 영국과의 모든 무역과 통상을 끊으면 산업혁명으로 성장하던 영국 경제는 파산하고 스스로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봉쇄령은 영국을 파멸시키기 전에 나폴레옹의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대륙 국가들, 특히 프랑스의 동맹국들마저 영국산 면직물이나 설탕, 커피 등 필수품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암시장이 활성화되고 밀수가 성행했습니다. 봉쇄령은 단순히 경제정책이 아니라 나폴레옹의 독재적 강압을 상징하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봉쇄령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국들을 압박해야 했습니다. 이 압박이 가장 심했던 곳이 바로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습니다. 봉쇄령을 어기고 영국과 거래를 계속하던 포르투갈을 응징하기 위해 스페인을 침공했는데 이것이 나폴레옹에게는 지울 수 없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스페인 게릴라들의 저항은 프랑스군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전투를 두고 내 복부에 생긴 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페인의 수십만 명의 정예 병력을 묶어두는 동안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나폴레옹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나폴레옹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러시아 원정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차르 알렉산드르 1세는 대륙 봉쇄령의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1812년 영국과의 교역을 재개했습니다. 나폴레옹에게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배신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분노했고 응징을 결정했습니다. 1812년 6월 나폴레옹은 역사상 최대 규모인 60만 명의 대군, 이른바 대육군을 이끌고 러시아 국경을 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계획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을 빠르게 격파하고 차르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러시아군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청야전술을 사용하며 계속 후퇴했습니다. 프랑스군이 진격하는 곳마다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불타버린 곡식과 우물에 버려진 가축 시체뿐이었습니다. 보급선은 한없이 늘어졌고 군대는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갔습니다. 9월에 프랑스군은 마침내 모스크바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는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스스로 도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은 폐허 위에서 오주를 허비하며 차르의 항복을 기다렸지만 차르는 침묵했습니다. 10월 중순 나폴레옹은 마침내 후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때 러시아의 진짜 장군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굶주리고 병든 군대는 걷는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60만 명의 대군은 국경을 다시 넘을 때 고작 4만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군대를 버리고 파리로 도망쳤습니다. 이 재앙적인 참패는 유럽 전체에 나폴레옹이 더 이상 무적이 아니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러시아 참패 후 유럽연합군은 나폴레옹을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결국 1814년 파리가 함락되었고 나폴레옹은 퇴위 후 엘바섬으로 유배됩니다. 유럽은 평화가 왔다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재건할 유일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10개월 후 그는 엘바섬을 탈출하는 역사상 가장 대담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파리로 향하는 그의 여정은 전설이었습니다. 그를 막으러 온 프랑스 군대는 나폴레옹의 "내가 너희의 황제다. 날 쏘고 싶다면 쏴라" 라는 외침에 모두 무릎 꿇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백일천하입니다. 나폴레옹은 다시 황제가 되었지만 유럽은 그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최후의 결전은 1815년 6월 18일 벨기에의 작은 마을 워털루에서 벌어졌습니다. 나폴레옹은 영국군의 웨일링턴 공작과 프로이센군의 블리어 장군을 상대했습니다. 워털루는 나폴레옹의 승리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오판과 짙은 안개, 그리고 한 장군의 지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프랑스 기병대는 진흙탕에 발이 묶였고 결정적인 순간에 블리어의 프로이센군이 도착하며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워털루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엘바섬이 아니었습니다. 대서양 한가운데의 감옥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나폴레옹은 6년간 유배 생활을 하다가 1821년 52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나폴레옹은 스스로를 로마의 계승자라 칭하며 유럽의 영광을 꿈꿨습니다. 그가 만든 나폴레옹 법전은 아직도 서구 사회의 법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정복자이자 개혁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대함은 결국 그의 멈출 줄 모르는 야망과 현실을 부정하는 오만함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워털루에서 그의 상대였던 웰링턴 공작은 나폴레옹의 몰락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장군이었지만 다른 모든 측면에서는 나약했다. 결국 유럽을 정복한 것은 그의 지혜였지만 그 지혜를 갉아먹고 파멸로 이끈 것은 자신의 자아였습니다. 여러분은 나폴레옹의 삶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끝없는 성공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유럽을 바꾼 또 다른 거대한 역사의 순간을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